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하루 사이 볼에 닿는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일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날이 제법 추워졌죠. 이번 주엔 특히 수능이 들어있어서 날씨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체감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남은 한 주는 날씨 변덕이 크지 않아서요. 다가오는 수능일에도 한파 걱정 없이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중부 내륙 곳곳으로 옅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중부 곳곳으로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4.1도, 전주는 4.5도, 제주는 12.2도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한데요. 서울은 13도, 대전은 15도, 부산은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텐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기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집값 하락에도 4조 원대 종부세 고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도 작년과 유사하게 약 4조 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이 무산됨에 따라 1주택자 전체를 보면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 인원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고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 명이 대상으로 생각이 되고 총 4조 원대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과세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의 이 과세 인원이 무려 120만 명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470만 명의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29% 증가한 인원이고요. 또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약 3.5배나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 공동주택 공시가가 작년보다 17.2% 상승한 데에 따른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 기재부는 과세 인원 자체는 늘었지만 총 종부세 부담은 이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각종 방안을 내놔서 일부는 효과를 봤지만 일부는 국회 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불발됐고 이 결국엔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셨지만 정부에서 종부세 좀 부담 줄여주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 내놨는데 네. 그게 국회 문턱을 못 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건 사실인데요. 이 국회 합의,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대부분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합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시행령 개정사항 등만 이제 효과를 보게 됐는데요. 우선 정부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주택과 상속주택 그리고 이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해당 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되면 이 9조 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 원대로 줄어들고요. 또 주택수 특례 도입으로 약 3만 7천 명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다만 이 정부가 추진했던 이 종부세 관련 조치 중에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는데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추진됐다라고 하면 아마 종부세 과세 인원 자체는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1세대 1주택자 세액도 600억 원 가량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납세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불만은 좀 여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이에요. 과세 인원 자체가 100만 명이 종부세에서 넘는 것은 사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난해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 이 고지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면서 현재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볼 때 조세 저항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이 2021년 이 종부세가 과다하다라면서 납세자들이 수정을 요청한 경정 청구가요. 무려 1,400여 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 약 79%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납세자들이 경정 청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 취소송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한층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실은 집값이 좀 오르고 있었는데 올해는 가뜩이나 부동산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같은 이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이 역전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 하여간 그 17.2% 상승했다 이랬는데 네. 집값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공시가는 올라서 이거대로 매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세 저항이 좀 있을 법도 하네요.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친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엄마의 눈물입니다.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 이제 그런 두 번째 소식인데요. 나쁜 마음을 먹고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이 40대 엄마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 제1형사부는 이날 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서 보호관찰 명령과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선고도 함께 했습니다. 네, 4명의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건지요? 네, 이 구속 기소된 A씨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요. 자녀가 4명이었잖아요. 4명의 양육비도 부담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첫째가 좀 아팠던 모양이에요. 이 첫째 병원비까지 계속해서 대느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이 A씨 자신의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다음에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자녀가 이제 울면서 잠에서 깨자 옆에 있던 A씨도 덩달아서 이제 일어나게 됐고 고요. 이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해서 밤 10시쯤 바로 119에 신고해서 구조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 자녀들은 애초에 먹었던 그 수면제의 양도 적은데다가 들이마신 연기의 양 자체도 굉장히 작아서 이튿날 퇴원을 했고요. 현재는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씨가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이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을 해서 선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 살인미수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다라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 씨는 이제 재판부에 30번이 넘도록 반성문도 제출을 했고요. 또 선고기일 있는 공판에서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본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사실 덮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 자녀들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다 이렇게 설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가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특히 첫째 관련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외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은 어린 피해자들이 사실은 엄마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피고인 이미 충분히 반성했을 것이라 믿고 다시는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3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막막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회 돌봄 시스템 이건 어디가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나라의 돌봄이 여기에 적용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막막하진 않았을 텐데 네. 이런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드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전자발찌 차고 3남매 유인한 성범죄자입니다. 이 60대의 아동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은 심지어 성범죄로 복역한 다음에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을 해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4일 이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추행 유인 미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세 이 B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또한 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 10년 그리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요. 해당 부착 기간 동안 6가지의 지켜야 할 준수 사항도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고 끔찍한데요. 그럼 가장 먼저 B 씨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이 본건 범행 내용, 사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B 씨가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경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인 5살, 6살, 7살 이 어린 남매한테 다가가서 동전 줄 테니까 집에 따라오라. 라면서 차례로 유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이 피해 아동들이 거부를 하면서 결국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B 씨의 범죄 전력이 좀 충격적인데요. 이미 범죄 전력이 무려 14회나 있었다고 하고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는 5차례 저질렀고 그중에 4번이 무려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아울러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다가가서 이런 유인을 시도했던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이전 사건에서 부과됐던 이 특정인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이 특정인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을 부과됐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본건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B 씨가 네, 네. 재판에서 이 사실을 또 부인했거든요. 본인이 그랬다고요? 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변소했냐면요.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거는 나 바람 쐬러 나간 거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 유인하려 한 거 아니다. 그저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이다. 이렇게 변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이러한 B 씨의 변소 내용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 없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고요. 또 동전을 주면서 유인한다는 말을 수차례 했고 또 피해 아동들 진술을 좀 살펴보면 아저씨가 이 피할아버지가 손을 움켜잡아서 무서웠다라는 피해 아동 진술까지 보태어서 보면 이미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기 전에 청구전 조사라고 해서 이 해당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은 어떤 성도착증 등의 성적 증세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 피고인 B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 결과상
소아성의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이 추행 목적도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 씨 1심 직후에 항소했고요. 검찰도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다. 네.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죄값 치르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심리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네. 무인도에 가게 되면 딱 한 가지 소지품만 가져가라. 그럼 뭘 가져가겠습니까? 이런 거요. 네. 뭘 가져가겠습니까? 이거 심리 테스트는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휴대전화 딱 하나 챙길 것 같아요. 사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뭐 인터넷 서치도 가능하고 네.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네, 무인도에서 안 터질 텐데. 아,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이 휴대폰 없으면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막막해요.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법, 그 안에 기능들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디지털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요즘. 하지만 사진 찍고, 동영상 그거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런 거 밖에 몰라요. 보는 거나 봤지 내가 하려고 노력도 안 해.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될수록 디지털 약자들은 소외되는 불편한 현실. 그래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이들이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안내사.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정열, 이인양 안내사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뭐 공기 너무 좋다, 그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바로 요거 보시고. 네. 드디어 그들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려나 본데요. 홍대 입구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 랩을 잘 몰라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지하철 노선도. 그렇게 누르니까 여기가 지금 종로상가잖아요. 거기 네.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종로상가. 종로상. 네, 어디에? 요쯤 되겠죠.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홍대 여기 있네요. 홍대. 네. 자, 거기는 도착할 거예요. 도착. 네, 도착.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라고. 아유, 네. 굉장히 이거 편리하고 좀. 너무 네. 편리하고요. 앞으로 뭐 다니실 때 막 네. 이게 자신감이 들 거예요. 네. 지금 어르신이 이제 지하철 어디를 가고 싶으신데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들을 출발과 도착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까지 몇 분 걸리는가 그래 앱 깔아드렸어요. 이처럼 디지털 안내사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주요 활동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분들이 많으신 데를 이렇게 찾아다녀요. 한없이 찾아다녀서 배워야지 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잘 표출을 못했는데 저희를 보고 용기가 생겨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서울시에는 이인향, 이정열 안내사뿐 아니라 각 구역별로 배치된 디지털 안내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정해진 루트를 따라 움직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안 지워져? 아니요, 지울 수도 있어요. 이거 지울 수도 있어요. 이거 꾹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네네네. 말이 잘 하시니까 말하기도 좋네요. 쉽고. 모르는 걸 알려줬으니까 좋지요. 어떻게 좀 알려주시니까 어머니 어떠세요? 저도 기분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잘 하세요. 안내사들 역시 이 일을 통해 배우고 얻는 것이 많습니다. 혼자 하고 아들하고도 대화를 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맞지 하고 마음문을 좀 여는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자꾸 공부하면서 좀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네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내사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한편 신도림역 안에는 또 다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방향이 다 적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잔뜩 집중한 뒷모습들이 보이네요. 360도라는 부분을 한번 터치해보면 그냥 화면에 보는 대로 혹은 스마트폰을 틀어버리면 틀어버리는 대로 방향을 바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도 보이고 땅을 보면 땅도 보이고 교육을 받으러 온 지긋한 연세의 어르신들. 하지만 열정만큼은 청년 못지 않습니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학구열을 선보이는데요. 신봉산 눈동도 같아요.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다가 이거 기능 있는 줄 알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물어서 가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스마트폰 기능을 실습해보는 어르신들. 이제 길 찾기는 문제 없겠죠? 우리 스마트폰은 있지만 스마트폰의 활용을 잘 못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교통 앱이라든지 뭐 은행 앱이라든지 쇼핑하는 방법 등등등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거 기능은 많은데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애들한테 묻고 하니까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은행 앱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굳이 저희가 가서 뭐 기다리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쓸 줄을 몰랐어요.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디지털 체험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키오스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키오스크 한번 눌러보실까요? 어떤 저는 한식을 드셔볼게요. 그럼 이렇게 주문이 되면서 대기 번호가 편리함을 위해 키오스크가 도입되었지만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음식조차 주문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키오스크 교육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있으면 피해 우리가 나이가 많아. 그렇구나. 근데 앞으로는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할 것 같아요. 서울시는 현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 나눌지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전신 건강의 척도, 중년의 성 오늘 주제입니다.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고 네. 건강 정보라 이게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성 건강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 건강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리 당뇨라든지 고혈압, 또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요. 뇌졸중과 또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내혈관 질환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성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부끄럽고 뭐 내밀한 얘기다 이렇게 밀쳐놓을 게 아니라 이게 중년의 성이 중년의 건강하고는 굉장한 가까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재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실에서 윤영민 선생님께서 주제를 많이 이제 언급해 주셨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성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을 많이 꺼리시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도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발기부전이요. 나타났을 때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사실 전조 증상이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시면서 아, 그냥 나는 이제 기능이 좀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터부시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돈하고 성이에요. 다들 중요한 건 알면서도 먼저 입 밖으로 얘기를 꺼내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 그 좀 희한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하셨겠지만 우리 중년의 성 건강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성 건강이 중요한 건강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 지수는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응답한 사람의 87%가 이제 성 건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성 이상률, 그러니까 성 관련해서 기능 이상률을 보인 수치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이 주제를 제안한 윤영미 아나운서가 조사를 해온 게 있다면서요. 그럼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 29개 국가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세계 성태도 및 성행동 연구를 알아봤는데 한국 남성의 발기부전 유병률이 40대가 20.5% 그리고 50대가 31.4%로 나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네. 방금 알려주신 게 그 한국 남성의 유병률인데 그러면 세계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세계 평균은 40대가 10.7%, 50대가 16.8%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안 좋은 것으로 나온 거죠. 이뿐만 아니라 국내 한 비뇨기과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약 40%에서 성기능 장애가 발견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녀 모두 성건강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이제 관심들은 있는데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들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터부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핵심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부부 생활의 성생활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발요. 무소유 아닙니까? 이런 식이거든. 이런 돈 식이야. 많이 버세요. 이러고 방금 이렇게 쳤잖아요. 우리 5천만의 꿈이죠. 너무너무 바라는 바인데 이게 무슨 갑자기 성 얘기하다가 돈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다면 부부 생활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다트모스 대학하고요. 영국에요. 워릭대학하고 하는 연구팀 자체가 콜라보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부부 16,000명을 대상으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관계를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한 달에 부부 관계를 한 번 하시는 분이 4번으로 증가를 했을 때 약 5만 불,
한국 돈으로 봤을 때 한 5,600만 원, 5,800만 원 되는 정도의 행복 가치, 즉 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를 했고요. 또 부부 사이가 상당히 원만하다라고 한다면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이거 5,600. 일주일에 5,600. 한 달이면 2억 2천을 버는 거네. 그렇죠. 와, 엄청난 돈을 놓쳤네, 이거. 아니, 출근한 남편에게 아침 키스를 하면은 연봉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요? 밀접한 관계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부부의 성생활이 행복지수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 거기다 노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이 이제 결국 전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성에 관련된 기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몸을 가만히 봤을 때요. 몸의 위, 아래, 옆을 다 보셨을 때요. 어느 부분에 집중이 돼 있냐면 보통 중심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결국은 이 성에 관련된 기관들이요. 전신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요. 결국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 혈액순환에도 다 도움이 됨으로써 심폐기능도 결국은 좋아지게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신체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결국은 노화 방지가 됨으로써 피부의 노화에도 더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엔돌핀이 또 많이 분비가 되면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성생활을 규칙적으로 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부부 생활할 경우에요. 에스테로겐 분비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이 피부의 보습이라든지 탄력, 그리고 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요.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성 건강이 우리 정신과 육체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혈관 질환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 건강과 관련해서 밀접한 질환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건강이 보내는 건강 위험 신호 첫 번째 뭔지 보여주세요. 성 건강이 보내는 건강 위험 신호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은 민감한 사안이라 있어도 있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말수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 건강의 이상의 대표적인 것이 발기장애, 즉 발기부전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갱년기가 있듯이 남성분들도 남성 갱년기가 오시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남편 좀 우울하면 나 갱년기야 뭐 이러거든요. 네, 실제 진짜 남성 갱년기도 있다라고 들어봤는데 조금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있긴 있는 건데 약간 그 현상이라든가 이 타이밍 이런 게 조금 다른 거죠? 맞습니다. 조금 달라지시는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자체가 좀 달라지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발기부전이 될 수 있고요. 이 발기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관 이상의 신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세미 다 아시죠? 네. 북에 쓰시는 수세미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수세미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잘 못 봤는데요. 시골에 가시면 늙은 오이 같이 생겼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 남성의 음경이 이런 해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혈액 자체가 갑자기 충만되면서 딱딱해지게 되면 그게 발기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혈액 자체가 충혈되지 못하게 되고 발기부전이라든지 성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좀 더 보태자면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실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심장 혈관과 음경 혈관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혈관 굵기가요. 심장 혈관의 경우에는요. 굵기가 직경이 한 3mm 정도가 되고요. 음경 혈관은요. 직경이 한 1, 2mm 정도로 조금 더 얇습니다. 이게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요.
볼펜의 안쪽 직경은요, 한 3에서 3.5mm 정도가 되고, 볼펜에 심이 있는데 그 심 안쪽 직경은 한 1에서 2m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기에도 심장혈관이 조금 더 굵은 편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 같은 게 왔을 때 심장혈관에 혈전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요, 막혀서 심장마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음경처럼 작은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막히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혈관이 막히기 전에 이 작은 혈관에 있는 음경에 있는 혈관은요, 더 문제가 오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더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게 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왔을 때 우리가 더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같은 더 큰 혈관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심장혈관 같이 중요한 혈관이 막히면은 물론 정말 큰일인데 작은 혈관인 음경혈관, 그러니까 이게 막힌다고 해서 근데 뭐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대학에서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음경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에서요, 64% 정도가요, 이 심근경색이 있기 전에 발기부전을 겪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심근경색을 좀 앓을 수 있는 40대 아니면 한 50대 정도가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요, 만약에 이런 발기부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발기부전이 탁 나타났을 때는 혹시라도 내가 심혈관 질환을 앓으실 확률이 좀 있을까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건강을 지키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죠. 발기부전이 있을 때 우리가 찾는 게 이제 빛땡땡인데 그 빛땡땡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개발하다가 부작용으로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협심증 약으로 개발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과 심장혈관과 관련된 질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발기부전은 사실 그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의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남성들 아까 퍼센트 많은 거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발기부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혈관 질환을 의심할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거,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또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또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정의했던 것처럼 발기부전 상태, 즉 성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발기부전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럴 때는 한번 혈관 장애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발기부전, 성 건강이 보내는 위험 신호 첫 번째 신호였고요. 두 번째 위험 신호 보여주세요. 성 건강이 보내는 건강 위험 신호 두 번째는 성호르몬 감소입니다. 성호르몬 하면 그 여성 성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할 때 이게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년 여성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성 호르몬은 보통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사실은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남성은요, 20, 30대부터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요. 여성들은 이제 생리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리주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을 하게 되고요.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고 40대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완경을 하지 않으셔도요, 우리가 갱년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노화가 이제 빨리 지속되게 되면서요,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완경을 하시게 되고 완경을 하지 않으시게 되더라도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되다 보면은 치매의 위험성이라든지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 질환의 위험성도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둘 모두 이제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호르몬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떨어짐에 따라서
성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혹은 집에 있다가 나 호르몬이 좀 감소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뭔가 내 몸이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낼 것 같은데 어떤 신호들을 보낼까요?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호르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위가 있는 장기, 즉 복부에 있잖아요. 하복부가 냉하거나 배꼽이 좀 차다든지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경근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몸에 나타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복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장희 아나운서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자궁에도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 베드에 오랜만에 누워보네요. 누워보실게요. 누워볼까요? 자, 이 자궁 자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알기 위해서 복진을 하실 때는요. 네. 방금 이제 장희 아나운서가 했던 것처럼 무릎을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허리가 살짝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배가 좀 편안해지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눌러보실 거예요. 그래서 명치 끝에 있는 데 부분에 여기서 살살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 주시면 되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특별하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네, 이쪽은 괜찮네요. 이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몸 안에 화가 있다든지 열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 목 뒤가 아프신 분들 그럴 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데요? 저는 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희 아나운서는 화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꼽하고 명치 중간 쪽에 있는 부분이 중환혈입니다. 여기 부분을 살살 안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살짝 방금보다는 조금. 앞서보다는 조금 아프세요? 네. 네, 여기는요, 우리 음식물을 먹었을 때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노폐물, 즉 습담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몸이 붓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좀 잘 시키고 운동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땀을 내주시는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해야겠네요, 확실히. 네. 제 몸도 굉장히 잘 붓는 스타일이거든요. 정확한데요? 그래서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그렇게 느낌이 있지 않은데 살짝 불편한 정도? 예, 여기는 냉증이 있는 분들이 좀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자궁 쪽 자체가 좀 냉하다거나 하셨을 때 이 배꼽 주변을 눌러보게 되면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를 손을 대면 아주 차가운 기운 자체가 좀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해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아랫배를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차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반신욕을 해주신다든지 찜질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꼽하고 골반 치골 쪽의 중간 정도 부분을 한번 여기 자궁이 있는 부위거든요. 이쪽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아프세요? 바로 아픈데요? 맞습니다. 바로 아파.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떡하죠? 자궁에 어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 쪽에 대한 순환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바깥으로 혈 자체가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계신다라고 하면 골반 자체를 좀 잘 틀어주고 자궁 자체가 생리를 하시기 전에 자궁을 조금 골반을 좀 이완시켜가지고 순환을 좀 잘 시키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생리통이 좀 심한 스타일이거든요. 꼭 이렇게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눌러봤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생리하실 때 조금 덩어리가 좀 나가신다든지 안에 있는 순환 접자가 다 막아지 못해서 좀 천천히 나가고 양도 좀 적게 나가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해결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개선법을 앉아보실까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고. 네. 발바닥을 살짝 붙여주세요. 발바닥을, 양쪽 발바닥을. 잠시만요. 바지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양쪽 무릎을 땅바닥에 대주는 것처럼 양손으로 잡아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반 자체가 약간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숙여주실 겁니다. 유연하네. 이런 느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그러니까요. 아까 자궁에 어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리 전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골반을 좀 이완해주면서 자궁 혈자 안에 있는 혈액 자체가 잘 나갈 수 있는 생리혈 자체가 잘 순환을 좀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걸 집에서 좀 자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리하실 때 해보시면 좋겠고 복신을 통해서도 천천히 자기 자궁 상태를 확인하셔가지고 지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네. 와, 아니 또 장애인 아나운서 이렇게 유연한지 몰랐어요. 제가 유연한 것밖에 없어요.
예. 이게 근데 정말 배 선생님의 지금 진단이 정확해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또 문제가 네.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또 중년의 성을 위협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네, 이런 대사증후군이 중년의 성을 위협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대표적인 남성의 중년의 성 기능을 이제 위협하는 게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이렇게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분들은요, 발기부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원인 하면은 대체로 심리적인 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신감이 뚝 떨어졌다든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축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윤영미 아나운서처럼요,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배효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면 조직 이런 거 아까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90% 이상이 사실은 이제 기질적인 이상, 즉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런 것처럼요, 대사증후군에 의한 이런 원인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음경의 평활근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음경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게 되고 산화질소의 생성도 방해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혈중 남성 호르몬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년의 성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땡땡 환자 최대 75%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환자인지 바로 보시면 당뇨. 당뇨 환자. 관련이 있구나. 당뇨군요. 맞습니다. 이 기질성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한 조사 통계에 따르게 되면요, 전체 발기부전 환자의 약 40%가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당뇨가 앓고 있는 분들은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최소 30%에서 최대 75%는 것으로 통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10년 이내에 발기부전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본인이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발기부전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면 내가 당뇨인가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당뇨하고 발기부전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경혈관에 혈액이 잘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산화질소 생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 자체의 내피세포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성호르몬이라든지 성신경 자체에도 문제가 줘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연관이 되네요. 그러니까 혈당으로 인해서 음경혈관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되고 초기에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시다가 산화질소가 발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생성이 좀 제한되고요. 또 당뇨가 상당히 오래되게 되면 아예 신경에 영향을 줘서요. 아예 만성적으로 절대 발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당뇨 증상 없다고 치료 게을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관리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배 선생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중년의 성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혈관 이상의 바로미터 뭘까요? 고혈압. 네. 이렇게 당뇨병 다음으로요,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앞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발기부전 남성의 45% 정도에서요, 고혈압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10% 정도가요, 발기부전을 바로 호소하게 됩니다. 고혈압과 발기부전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음경 자체가요, 바로 혈관이기 때문에요, 이런 혈관 이상 증상인 고혈압이 발생했다면요, 발기부전은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높아진 혈압보다는요, 음경동맥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발기부전이 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기고 또 동맥경화를 가속화하는 이런 원인들이요, 결국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발기부전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 고혈압은 뭐 중년이 되면 의뢰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살살 달래면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철저히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중년의 성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남성 호르몬 감소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한번 유추해 볼까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자존감? 건강과 자존감, 자신감. 심리적인 건가? 이게 경처증이라는 게 있지, 경처. 무서워하는. 아내가 무서워 보이는. 그거 관련 있죠. 정답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비만. 복부 비만. 네, 복부 비만이 심하게 되면은요,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가 또 과다하게 증가했다는 것이잖아요. 지방세포는 호르몬이나 또 단백질 등과 연계가 되어서요, 에너지 대사를 직접 조절하는 만큼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복부에 지방세포가 과다하게 생겨날 경우에는요, 여성 호르몬과 또 인슐린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남성 호르몬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 감소는 발기부전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예감이 드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발기력을 생성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심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요, 발기부전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슐린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음경혈관이 내피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기부전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태자면요, 복부 비만 자체가요, 우리 관상동맥 질환들, 이제 혈관 질환을 결국은 증가시키게 되고요, 지방간 같은 간 질환도 결국은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도 결국은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가지신 남성분들이 해야 되는 다이어트는요, 권장 사항이 아니고요, 결국은 필수 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포 기능 이상 초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세포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세포 관련된 거. 이상 세포일 거 아니야? 멀쩡한 세포는 아닐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세포일 텐데 이건 바로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고지혈증 세포. 고지혈증 세포. 네. 고지혈증이 우리가 혈관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요,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 내막에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그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을 결국은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산화질소의 생성을 억제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상태가 지속되면요, 산화질소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합성과 분해 작용도 약해지고요, 음경혈관이 계속 수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발기부전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다면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성 건강이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근데 남성, 여성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부부가 서로 좀 챙겨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 시간에는 성 건강 업하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사 선생님, 어떤 최건비예요? 일단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성생식기 쪽에 대한 부분 전체를 좀 튼튼하게 하는 것을 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귀 마사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자궁이라든지 남성 생식기가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 건데요. 귓바퀴 쪽에 이렇게 있으시면 안쪽으로요, 살짝 보면 움푹 들어간 데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눌러주세요. 네. 네, 살짝 움푹 들어간데, 요 부위가 바로 자궁이라든지 또 남성 생식기, 또 전립선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태를 사실 좀 사진을 받는다든지 또는 상태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도 또 생식기 상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갑자기 제 귀 사진을 찍어 가셨거든요. 진영미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러면 궁금해요. 제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네,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장애인 아나운서 귀인데요. 장애인 아나운서 쪽에 보면 그 안쪽으로 이 생식기 있는 제 부분 색깔 자체가 약간 검붉은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까 앞서서도 복진을 해보니까 어혈 쪽에 대한 어떤 자궁 쪽에 대한 어혈 자체가 좀 많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리통이 좀 많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진통제를 안 드시면 못 견디시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좀 오늘 지압을 좀 잘 해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는 통증 자체를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보면 안쪽에 내려가서 귓바퀴 쪽에 난소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조금 영향을 좀 받고 계셔서 호르몬 분비에도 조금 영향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윤영미 아나운서 같은 제 경우는 귀가 저렇게 생겼군요. 예. 생식기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 제가 지금 눈에 확 띄는 것은 허리 쪽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저 30년 허리 고질병 있고 얼마 전에 걷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귀에 맞네요. 네, 허리 쪽에 있는 보이는군요. 첫 번째 조금 부담이 좀 있으시니까 허리 통증 관련된 부분에 지압점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명의신데요. 아니 어떻게 귀에 그런 게 나오지? 귀로 건강을 다 짚어보셨는데 그러면 귀 지압을 통해서 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자궁근증이라든지 낭소 종양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귀 지압 또 마사지를 통해서 건강을 한번 지켜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귓바퀴 위에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위 안쪽에서 양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잡으시고요. 귓바퀴 위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서 안쪽에 있는 것도 천천히 잡아당겨 주시고 귓볼도 밑으로 좀 잡아당겨 주세요. 아, 이게 사우나 가보면 어르신들이 계속 이러고 원탕에서 이러고 계시던데 맞습니다. 그걸 다 알고 그러시는 거네. 이 자체를 잡아당기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허리나 이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위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마사지 뼈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좀 더 강하게 좀 잡아당겨 주시면 통증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뼈 있는 부분. 네, 그 위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쪽에 있는 부분에서 아파요. 네, 통증이 좀 있으시죠. 네, 네. 그럴 때 거기 통증 자체를 지속적으로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되실 수 있고요. 중간쯤 오시면 여기가 뭐 어깨 또 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쪽은. 네. 그래서 우리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탭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목 있는 부분을 좀 잡아당겨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자극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놀면 뭐예요? 그냥 TV 보면서 계속 귀를 이렇게 당겨야 되겠어요? 위쪽이나 이렇게 옆쪽으로,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원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검지하고 중지 요거 두 손가락을요 귀 사이에 이렇게 껴보십시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거. 마사지를 이거 해주세요. 아주 시원해요. 이거 많이들 하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귀 뒤에는 예풍열이라고 해서 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보실 수 있고요. 귀 자체를 좀 따뜻하게 하시면서 신장 쪽에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열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도 좀 나고요. 맞습니다. 열이 나셔야지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진짜 혈액순환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순환이 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많이들 하셔요, 어르신들. 이렇게 자극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사지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지압을 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넬을 통해서 혈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이제 눌러봤던 생식기 있는 부분 자체가 요 부분입니다. 네, 쏙 들어간 부분 요 부위인데요. 요 안쪽에 보시면 골쪽 안쪽으로 뼈 안쪽에 여기 부분이 여기가 자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가 이제 골반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위가 전립선 부위도 됩니다. 그래서 자궁과 전립선 부위 자체를 좀 지압을 해주시면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 안쪽으로 내생식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의 어떤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러한 어떤 이침에 대한 지압봉이라든지요 또는 여기가 없으시면 이침도 있습니다. 이런 이침을 가지고 붙여서 좀 자극을 해주시면 지압의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한번 아까 방송 전에 네. 방송 전에 여기다가 네. 붙여주셨잖아요. 세 군데에 붙여주셨어요. 네. 좀 요 부분에 그 혈자리에다가 제가 이침이라든지 지압봉을 좀 붙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누르니까 더 자극이 되네요. 그렇죠. 자극이 좀 되시죠. 그래서 살짝 한 세게 조금 통증이 약간 있을 정도로 눌러주시면 그 부위에 통증이 좀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시거든요. 또 한 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다가 위쪽에 신문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통증이 있는 부분, 즉 몸에 여러 가지 통증이 있다든지 어떤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스리는 혈자리가 되니까요. 이 부분 자체의 주변 자체로 자극을 주시게 되면은 어떤 통증 자체를 통해서 자극을 주시면서 생식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프면 이상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눌렀을 때 시원해야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증이 좀 있어야지만 신문혈 같은 경우 위쪽에는 통증이 좀 있어야지만 자극을 통해서 어떤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됩니다. 아, 이거 이침 같은 경우 그냥 붙여만 놔도 이게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꾹꾹 누르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침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면 붙여만 놔주셔도 괜찮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아까 지압봉 형태로
상태로 된 것을 가지고 하셨다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통증 조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침 있습니다.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손으로 계속 이렇게 좀 마사지해주고 눌러주고 당겨주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압법이 네. 많이 없다고 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압에 대한 마사지 방법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왼쪽 귀는 왼쪽에 자궁, 또 오른쪽 귀는 오른쪽에 자극을 하는 거니까 네. 양쪽에 다 붙이셔가지고 양쪽에 자극을 한번 다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자궁 말고 난소 혈 지압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자궁 쪽하고 생식기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난소는요. 사실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 뼈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뼈가 이어지는 부분 이 위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는요. 양손으로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을 잡으셔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당겨 주세요. 통증이 좀 느껴지시나요? 조금 아픈 예, 것 약간 같네요. 안쪽에 네, 통증 부분에 살짝. 통증 좀 있으시면 여기 난소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 뇌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이쪽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에 관련해서 지압을 해주시거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아픈 곳을 계속 만지면서 지압을 해주는 게 좀 좋은 거예요? 맞아요. 통증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고요. 또 하루에 보통 이제 생활을 다 마치시고 나셔서 들어오셔서 저녁에 좀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한 10분 정도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귀를 통해서 뭐 월경통을 뭐 없애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임상이 있어요? 네. 실제 귀를 통해서 또 월경통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전 선생님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귀를 통한 치료가 월경통을 완화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여대생 78명을 대상으로 귀에 자극을 줬을 때요. 월경통 완화가 되고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도 개선되고요. 감정 변화에 대한 폭이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씨앗을 이용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요. 여대생들 같은 경우에요. 월경통과 월경곤란증 그리고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 같은 증상들까지 완화가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계속 이렇게 지압하고 있으면 몸에 무리가 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압을 하시게 되면 생리혈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마사지 외에 다른 증상들이 좀 느껴지신다고 하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 자꾸 만지니까 귀에 열이 나고요. 몸도 후끈후끈해지는 것 같고 아까 좀 에어컨 때문에 추웠거든요. 네. 몸에 이렇게 열이 후끈후끈 괜찮은 거죠? 마사지를 통해서 열이 나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좀 높이는 방법도 되실 수 있는데요. 약간 졸음이 오신다든지 이런 효과는 어떤 증상 자체가 좀 개선되는 효과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루 정도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자극 주시지 말고 살살 눌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건비 성지압을 통한 성건강업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좀 먹어야죠. 네, 요즘 뭐 제철이기도 하고요. 또 부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네. 오늘 굴을 이용한 시금치국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철 식재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겨울에 나오는 굴이야말로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완전 제철이죠. 네, 그리고 이 섬초도요. 날 추워지면 그때가 제철이라고 하니까 오늘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한번 차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굴이 뭐 한참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 보통 뭐 생굴로 드시기도 하고 쪄서 많이 드시는데 네. 오늘은 이제 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국물을 내기가 좀 번거로우시면은 좀 넉넉한 양을 한 번에 사시면 이렇게 이제 굴을 한번 씻어가지고 끓여가지고요. 이걸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면 그때그때 꺼내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넉넉히 끓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미리 육수는 끓여놨어요. 물에다가 굴을 넣어서 끓이기만 해도 이렇게 시원한 육수가 우러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살짝 풀어주고. 네, 풀어주시고 예, 된장. 된장으로 간을 해주시는데 굴 자체에 조금 짠맛이 있기 때문에 된장의 양은 좀 가감을 하셔가지고 너무 짜지 않도록 슴슴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된장이랑 뭐 시금치 맛 궁합은 너무 맛있죠. 시금치 된장국도 끓여 드시는데 이렇게 이제 육수를 굴로 내주시는 것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된장을 풀어주신 다음에
따로 멸치나 뭐 고기 이런 육수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불로 그렇죠. 하니까? 굴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대신 이제 너무 오래 끓이시면은 굴이 조금 식감이 질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후루룩 한 번만 끓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팔팔 끓게 되면은 시금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시금치 이 붉은색 뿌리 부분이 단맛이 굉장히 농축이 돼 있어서 단맛이 나거든요. 요거를 다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십자로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길이를 반 정도로만 이렇게 붙어있는 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거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요 부분이 사실 이제 단맛이 굉장히 강해서 시금치의 그런 풍미가 훨씬 좋기 때문에 살살 흙만 털어내시고 이렇게 갈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세척만 잘 한 이후에 네. 대부분의 이거 다 잘라내시거든요. 맞아. 근데 단맛이 거기서 나는지는 몰랐어요, 선생님. 좋은 거 배웠다, 오늘. 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손질하다가 툭툭 잘라버리면은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나요.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부분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ip사귀 부분은 조금 나중에 넣는 게 훨씬 부드럽고 빨리 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넣으시면 좋고요. 뿌리 부분부터 이렇게 넣어주세요. 금방 끓네요, 또. 네. 굴을 먼저 넣는군요. 나중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처음에 육수 낸다 생각하고 네. 물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네, 넣자마자 이제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지금은 다시 데폈지만 이렇게 끓어오르면 바로 시금치 넣고 떠서 이제 상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진짜 그냥 끝난 거죠, 선생님. 네, 이제 완전히 완성이죠. 끝났어요. 그냥 밥 말아 먹으면 되잖아요. 김치 하나 있고. 아우, 좋죠. 네. 요거면 뭐, 그쵸. 밥 한 공기 뚝딱인데. 여기에 홍고추까지 넣어서 이제 술만 고추. 주면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식재료를 제철 식재료로 준비를 했는데 굴이 그러면 그 성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때요? 굴을 하면 진짜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데요. 굴 안에 아연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 분비에 촉진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성욕을 조금 높여줄 수 있고요. 또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는 질 좋은 정자를 만들어내고 정자 자체의 운동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금치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욕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녹색잎 채소 안에는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분이요, 남성분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받아봤는데 제가 사실은 방금 살짝 먹어봤거든요. 네. 너무 맛있네요. 진짜. 굴 이거 비린내 맛있다. 이런 거 전혀 없고. 아니, 식었는데도 이렇게 맛있네. 네. 그리고 진짜 그 섬초가 지금 제철인데 너무 달아요. 그렇죠. 설탕 다른 양념 넣은 넣은 것처럼? 거가 전혀 오.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으려면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이것이 또 이제 제철 재료만의 아주 그런 풍요로운 맛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슴슴한 된장국 정말 좋네, 진입니다. 이거. 진. 여기다 네. 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거 약으로 먹어야 돼요. 맛도 있지만. 그렇죠. 아침에 여기에다가 밥에다가 생선구이 하나 탁. 네. 고기 한 너무 마리. 노동을 시키는 거. 두 개다가 드셔야죠. 굴은 네. 카사노바의 음식이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굴, 와인, 초콜릿 이런데. 정력의 상징. 네, 오늘 제대로 해주셨고 네. 건강 척도의 중심 성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중년 남성 여성들의 성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 알고 계세요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팁만 좀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요약본인데요. 아까 중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성 건강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기부전에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만성 질환을 이제 진단 받으셨을 때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하시는데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약을 드시거나 치료하는 게 결국은 평생 동안 치료하셔야 된다고, 약을 평생 동안 드셔야 된다고 너무 결국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성 건강을 지키는 것과 결국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꼭 병원 가셔서 만성 질환에 대해서 진단받으시거나 관리하시는 거에 한번 꼭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거에 주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조언입니다. 예. 남성분들이 오시면 간혹 이제 이런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다들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꼭 숨기고 있다가
얘기를 할까 말까. 오늘 선생님 보면 말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참는 게 사실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서서 자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진단할 때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신데 저는 나가서 소리를 지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밖에서 소리를 지르실 상황이 안 되면 노래방이라도 가세요.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노래를 좀 크게 부르시고 나시면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부분도 좀 푸는 방법이 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그것이 또 성 건강을 건강하게 지키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성 건강하면 아까 이제 지방세포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또 음식을 또 과다 섭취하는 것, 많이 먹는 것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활동량도 줄어들고 또 스트레스로 음식량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은 또 지방세포가 증가해서 또 바로 또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제 악순환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러한 이 성 기능도 저하되면서 또 성 건강 또 부부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관리와 또 야외 활동을 좀 자주 하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쌀쌀하지만 산책하시면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한번 소리도 한번 해보시기 지르고. 바랍니다. 네. 건강의 척도 중년의 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한 것 같아요. 하여간 네. 수능 있을 때마다 어김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 한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나 싶은데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입고 벗기 편한 외투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